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어닝 시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리뷰 리포트 포함해서 관심 있으실 만한 리포트들 오늘도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실적에 주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넷플릭스 짚어볼 거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는 사실 있습니다만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눈높이 좀 낮춰야 한다라는 내용 담고 있는 CATL에 대한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지 않은 실적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아주 낙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 담고 있는 테슬라 리포트도 살펴볼까 하고요. 오랜만에 인도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연일 상승한 넷플릭스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사업자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김규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전분기,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모든 지역에서의 매출이 성장했던 가운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매출 증가폭이 4%에 육박해 가장 컸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하고 보면 이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은 8%를 넘겨서 더 우호적이었고요. 영업이익률도 30%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제작비 규모가 큰 콘텐츠들이 3,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1분기 이익률이 좋았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고비용 텐트폴 작품들을 제하고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작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리포트는 함께 담고 있습니다.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보호주의 이 무역 정책 강화로 인해서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재 영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자체적으로 광고요금제 도입 등의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감안했을 때 실적 가시성이 꽤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매수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살짝 웃돈 1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 매출 추정치도 살짝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1% 높였어요. 살짝 올렸습니다. 1,184달러였던 걸 1,195달러로 높여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실적 발표한 닝더스타이 CATL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견조한 펀더멘탈 지속, 관세 불확실성, 상존. 제목에서부터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기업 내용, 실적은 견조하지만 외부 요인, 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먼저 펀더멘탈, 이 실적부터 보면 CATL은 1분기 주요 메탈 판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2분기부터는 매출 성장도 재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내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유럽향 점유율 확대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2분기 주요 전기차 OEM의 판매 확대 덧붙여서 ESS 신규 라인 가동률 상승 등이 모두 다 추가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다만 제목에서도 봤듯이 외부 요인이 문제인 건데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관세 등의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물론 대미 수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ESS 배터리 수출에 발생할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일단 감안해야 한다라는 판단이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판가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던 수주 측면에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2차 전지 섹터 내 상위업체 중심의 투자 전략 그 안에서 CATL에 대한
탑픽 의견은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등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목표 밸류를 EV/EBITDA 기준 17배에서 15배로 하향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기존 380위안이었던 걸 350위안으로 소폭 낮춰 잡았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리포트예요. 테슬라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제목에서부터 두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커지는 관세 영향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이번 주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5월부터는 정부 효율, 도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에 보다 집중할 거다라고 밝혔고, 로보택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업계 내에서 보면 생산 비중이 미국 내에서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어찌됐든 2분기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단기 판매 부진, 그리고 머스크 관련 리스크, 또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조정이 그간은 중장기 매수 기회로서 작용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핵심 가치인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니만큼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후발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테슬라의 이 FSD 판매에 대한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역시 의미 있게 기업 가치에 반영되려면 최소 3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쪽에서도 역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낙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문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가능성, 또 서플라이 체인 변경과 관련한 시간적, 또 비용적 부담 등의 상존함을 반영해서 주가도 사실 적잖이 조정을 받아오긴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중기적으로 원가 경쟁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 업체의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목표가는 또 추가로 낮췄어요.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를 반영해서 전기차 판매량 추정치를 일단 낮춰 잡았고요. 또 자율주행 산업 자체의 경쟁 심화를 반영해서 FSD 부문 목표 밸류에이션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310였던 목표가를 $223로 28%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윤경,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입니다. 이번 테마는 인도예요. 조윤경,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인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인도 대표 대형주 50개로 구성된 니프티 50 지수는 4월 들어서 S&P 500이나 항생테크 등의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10% 내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서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니프티 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대체로 금융,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등에 쏠려 있다는, 그러니까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인도라는 국가 자체의 GDP 내 수출 의존도를 봐도 11.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건 현재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불확실성,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외부 교역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이 수출 의존도가 낮은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독일, 멕시코 같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시장 내의 흐름을 보여줬던 바 있기도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외풍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들이 적지 않고, 이는 내수 기반 성장에 더해서 제조업 발전까지 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인도의 견조한 성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해진 것도 현재 인도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뒷받침하는 부분인데요. 인도 증시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말 이후에 조정을 좀 거치면서 니프티 50 12개월 선행 PER 기준 10년 평균 수준입니다. 18.5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낮은 수출 의존도,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 여기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인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갖고 볼 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담고 있고요. 인도 시장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티커 INDY ETF에 관심 가져볼 것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눈에 띄었던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관심 있으실 만한 것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